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는지 뒤를 보면 보이실 텐데요. 예, 우리가 많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왔고, 재개발 안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이 가장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해왔던 곳과는 조금 이색적이고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임장을 오신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직 여기 없는데요. 역세권 재개발이라니요? 라고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 예, 그래서 특이한 곳이라고, 이거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텐데요. 앞으로 들어설 예정역을 대상으로 해서도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좀 와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요. 역세권 개발 중에 예정 지역도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자,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 지금 도림 사거리역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내용 살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기본적인 개요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은 역세권 시프트이기 때문에 500% 이상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전체 47,690여 제곱미터 정도의 필지로 이루어지고요. 이 지역은 정확히 영등포역에서 도림 사거리역 사이에 위치한 동네 지역 구역입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 수는 한 560여 명 정도 되니까 많지 않은 조합원 수에 비해서 전체 수는 앞으로 들어설 세대는 2,5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정확히 2,520세대라고 하지만 사실 약간의 변동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그렇지만 거의 2,000세대 이상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민은 그에 비해서 56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비례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엔 주민들의 열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도림, 예, 사거리 인근의 도림동, 예, 도림 사거리 여기 들어서는 인근 350m에서 500m 반경 안까지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앞으로 해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죠. 역세권 재개발로 해서 들어설 곳이라고 하는 입지인데요. 지금 살짝 살펴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 지역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볼 때 이 노후도에 있어서는 뭐 60% 이상을 맞춘다거나, 우리 노후도 뭐 그 역세권이나 일반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들의 요건들을 아실 거예요. 오자마자 저희는 그런 것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소필지라든가, 그다음에 30년 연한에 대한 노후, 그리고 2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 그 퍼센트도 있거든요. 30년 연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다시 공부해봐요. 이런 것들을 아셨을 땐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이 되기 좋은 조건이다 아니다 할 때 기본 물리적인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심리적인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 어떤 선호도나 아니면 열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전에 그건 보이지 않으니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물리적인 걸 기본으로 알아야 하니까 전체적인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3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145제곱미터면 45평 정도 되는데요. 과소필지라고 하는데 적어도 40% 이상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 물리적인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그런 물리적인 요건들이 갖춰졌는지 직접 답사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도림 사거리역 인근의 역세권 재개발 구역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임장 나오기 힘드실 텐데 다들 지금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네, 저도 일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부러우시죠? 이렇게 저는 직접 임장을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임장도 다니고 즐겁습니다. 저도 굉장히 임장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일로 하잖아요. 여러분 일할 시간에 저는 또 이렇게 임장 다니면서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정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볼 거예요. 망가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 그럼 둘러보시죠. 예, 노후도 충분합니다.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볼거리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들어서 있다는 거 아시지만, 이런 진입로가 열악해야 돼요. 근데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신축이나 이런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어떤 재개발지나 부동산의 임장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기본적인 것들을 보시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 이 지역에 대한 지역의 어떤 공적 장부,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게 어느 지역이냐, 관리 지역이냐, 아니면 어떤 주거지로서의 이 지역이 어떤 뭐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어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환경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관리 지역으로 그대로 좀 관리 보존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2023년 말이면 올해가 끝난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요건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좀 알려주고 어떤 것의 서막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양재2동. 양재2동의 모아타운 말씀드렸죠. 양재2동이라는 지역의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죠? 네, 그곳은 7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로 관리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었고, 그런데 올 초에 이곳이 그 양재 2동이 2023년 초에 양재 2동은 7층 이하의 저층 주거지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모아타운 신청을 발빠르게 했죠. 기사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도림동 일대, 특히나 도림 사거리 일대, 이 지역을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영등포역과 도림 사거리 그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 앞으로는 뭐 아파트가 한 2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아이파크나 푸르지오가 있는데요. 지금 뭐 내린 가격으로 가격선 실거래가는 한 10억 선을 유지합니다. 아주 고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일대인데 여기가 바로 환경관리지역으로 해서 그동안 좀 묶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개발이라는 거가 쉽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2023년 말이면은 해제가 되면서 이곳에 대한 지역들이 대부분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본물,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뭔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소멸되면 무엇이 다시 탄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전제되고 이별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전제되듯이 이런 관리지역의 해제가 되면서 이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서막을 열었다 라고 보시면 돼서 제가 발빠르게,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특이한 게 2가지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2024년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살짝 늦어져서 2025년에 완공인데요. 2025년 도림 사거리역이 탄생했을 때 지금 이 지역, 제가 서 있는 이 지역은 역에서 350m 반경 안에 드는 역세권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필 때 지금 여기 추진 얼마나 됐을까요? 했을 때 이 지역은 추진이 됐다라는 것이 추진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추진은 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 안 돼요가 아니라 되면 안 되는 지역. 현재는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여기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제가 되었을 때는 바로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의서를 정식으로 거두면 안 돼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민물 작업으로 해서 그 비공식적인 동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서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을 때 한꺼번에 우리가 또 진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좀 추진위 사무실까지 이미 뭐 있는 거 보니까 입구에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추진위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입구에 그럼 바로 거기서 뭔가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사실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아직 정식으로는 할 수 없는 지금 기간이다. 정확히 말하면 정식으로 진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2023년 말 해제가 된 이후에 바로 이미 민물작업 비공식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던 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바로 타당성 검토 신청 완료
위한 목표를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역을 분석할 때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 봐야 할 것들 기본적으로 보셨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또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곳이 어떤 용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용도에서 관리 지역들은 어떤 행위가 아직 되어지면 안 되고 어디 행위까지 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면 한두 끝도 없긴 하지만 저희가 대신 또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상의 중요한 또 용도 지역들을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셨죠? 해석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나 열의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살펴볼 수 있죠? 당연히 뭐 추진위 사무실을 가서도 어떻게 좀 잘 거치고 있느냐, 반응은 어떠냐도 보지만 주변에 이렇게 가셔서 부동산보다는 슈퍼가 더 좋아요. 슈퍼 요즘 잘 없죠? 그러면은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주민들, 상인들, 뭐 인근에 이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대충의 어떤 여론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저도 쑥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을 걸기가. 근데 용기가 있는 분들은 그것까지 아마 대화를 나눠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윤곽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농 14구역, 예를 들는 게 빠르실 것 같아서 전농 14구역은 어떻습니까? 예, 인근 지역이 이미 완성된 아파트들이 있죠. 그 유명한 한양 수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롯데 L65라든가 아니면 또 자양 4동 쪽을 가볼까요? 자양 4동에는 롯데 시그니처 이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돼서 입주가 들어서는 지역의 재개발 인근 지역들은 그만큼 눈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가시성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뭐죠? 시크릿 알고 계시나요? 저 굉장히 흥미있게 보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걸 시각화했을 때 더 현실화된다고 하는데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 완성이 돼서 보여지는 게 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도림동 일대에는 사실 생활권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 위쪽에 도림 상층부에 보면은 뭐 영등포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으로는 대림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뭐 한 섹터라고는 하지만 단절이 돼 있죠. 국철이라는 것이 참 지역의 단절화를 시킵니다. 인근에 가까운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위쪽에 쪽방촌이라든가 아니면 물레 뭐 그 창작촌이라든가 하고는 사실은 조금 단절된 느낌이고요. 아래로 신길 뉴타운, 도로 하나만 건너면 신길 뉴타운인데 신길 뉴타운과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고 가까이에 좀 같은 생활권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길 뉴타운, 영등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개발들이 있죠. 영등포는 개발 백화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개발만 해도 신길 뉴타운 일대 16개 구역과 그 다음에 영등포구 일대, 그리고 3080 그러니까 집장촌의 공공개발, 그 외에도 역세권 일대의 개발까지 모두 다 했을 때는 가장 많은 재개발을 서울 권역에서 하고 있는 곳이라고 23곳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니 이곳도 가시화돼서 주변 지역들 신길 뉴타운이 길 건너 하나에서 지금 완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은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관심도, 그리고 성공 사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각화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져진 게 있다. 기본적인 여건들은 갖추고 있어서 희망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각 계획 안에서 동의율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위 3.1 또 저희가 임장을 가야 되는데요. 추진위 사무실에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임장 가기 전에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열의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쭉 돌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호응도의 심리 지수는 높을 지역이라고 저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눈앞에서 길 건너에 신길 뉴타운이 얼마나 부러웠을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호응도가 좋으시구나.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건너편에 신길 뉴타운이 부러웠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월세 받고 싶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과소필지
그렇죠. 예, 과소필지에 대한 기준에서 조금 더 이상 초과하는 곳인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소필지 이하는 좋은데요? 79%면은 사실 그 일부 분들 그러신다고 해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런 척도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월세 받고 싶어서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의 생활비가 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건물에서 보통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다가구. 예. 그래서 주인이 살고 보통 이렇게 월세 놓는 다가구 있죠. 그건 설득하기 너무 쉽습니다. 이게 아파트로 전환돼서 월세 받으면 몇백이 되는데. 자녀분들한테 설득을 시키면 되는 거고. 네네. 큰 문제 아닌데. 그런 작은 과소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득되는 건 쉽습니다. 이게 아파트로 전환됐을 때 그 알고 있는 그 임대료가 훨씬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높네요. 79%. 이렇게 79%가 됐을 때는 우리가 나머지 분들은 아주 설득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150 이하, 그러니까 145로 보통 규정을 하는데 이게 많을 때는 사실은 아파트로 환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땅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에 나가면서 했을 때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은 큰 가치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동의를 받기 물리적으로 좋은 지금 여건을 갖췄네요.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좀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 이유, 여기가 내부 추진이 사무실에 제가 잠깐 왔기 때문에 내용을 들은 얘기들을 살짝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내용인즉슨 현재 공식적인 동의는 받고 있지 않지만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 제가 이미 분석한 결과 이곳은 이미 뭐 공공개발 얘기에 대한 재개발도 있었고 할 때마다 동의율이 이미 다 넘쳐났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더더욱더 다들 찾아오신다네요.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하러 오신대요. 그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그리고 일부 좀 재척을 시키려고 했던 지역들도 같이 좀 하게 해달라고 아예 추진위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서 출퇴근을 하신다고. 전 또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곳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재개발에서 갖추어야 되는 물리적인 요건과 그리고 어떤 공부적인 요건,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요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